7월 15일.일자 환율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 역외환율입니다. 대한민국의 투자시장은 종료되었는데 외환선물에서 이렇게 2022 7월 14일 20시 58분 상황입니다. 1322원입니다. 16원 상승하고 환율 변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하고 환율하고 뭔 상관인데 라고 이제는 안 물으실 것을 예상하고요. 크크. 환율 시장에서 변동이 10원 이상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것은 코스피 지수로 예를 들면 하루에 100포인트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이 이제 더욱더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딱 맞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외환관리 주체인 한국은행에서 구두 멘트로 공개 개입하고 알게 모르게 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진짜 큰일입니다. 외환보유고만 야금야금 줄어듭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괜찮아, 우리나라는 4천억 달러라는 외환보유고가 있어. 그러니 슈샤 총이들이 걱정하는 외환위기는 오지 않아 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IMF 때도 그랬고 80년대 영국의 영란은행도 파운드화를 조지 소로스로부터 지키려다 파산한 적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은행이 개인 소유의 헤지펀드에게 털렸으니 그만큼 이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무서운 곳입니다. 일단 또 요 썰이 길어지면 곤란하니 보유하고 있는 4천억 달러는 전부 외환방어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 환평형 채권으로 전부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달러화 자산 등 다른 것에도 묶여 있거든요. 한마디로 달러로 된 장기 채권에 투자된 것도 외환보유고 잡고 있지만 이 채권을 다 청산하여 환율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큰일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삼성전자 등 수출기업 타격이 직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삼성전자가 타격이 있을까요? 삼전은 지금 물적 분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보다는 리스크 헤지죠. 설명을 못하는 지식의 한계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삼성전자 대주주나 삼성전자는 피해가 없다고 전제하고요. 분할하게 되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고 그래서 주식도 분할했죠. 얼마 전에 50대 1로 절대로 삼성전자가 국민들을 어여삐 여겨 주식을 못 살 국민들을 위해 주식으로 나누어 주어 국민들이 삼성전자를 막 휘두르게 널리 이롭게 한다 라는 희망회로는 더 이상 돌리지 마시길. 그런 상황에 다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을 하면 리스크는 떨어지는 주식을 지켜만 봐야 하는 개미들입니다. 이제 아실 겁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망해야 되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있어야 삼전도 있고 삼전이 있어야 우리나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자본의 국적은 항상 너무 편중된 자산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일명 대마불사. 그렇지만 우린 대마불사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들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전도 그런데 다국적 기업들은 더욱더 처절할 것입니다. 동학개미가 주식을 이겼다. 서학개미가 미국을 이겼다. 이딴 소리에 휘둘리시면 우리의 삶이 휘둘릴 것입니다. 그렇게 주식 찬양자인 존 리까지 대한민국에서 먹튀했습니다. 참고로 동학운동에 빗대어 동학개미라고 했지만 동학농민운동은 미국의 맥심 기관총 일본에서는 무라다 기관총으로 학살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알면 동학개미라고 하며 주식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이 저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싸움에서 숫자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과학기술 문명 앞에서 숫자는 의미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을 할 때 미국에서는 다우존스라는 지수로 주식 거래를 했으니 참 영국,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과거 선진국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보내도 전 세계는 관심도 없었겠죠. 자본은 권력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중립국 등 룩셈부르크라는 도시국가 형태로도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만 살면 되는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 러시아, 유럽, 아시아 모두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환율은 돈에 대한 교환 비율이니까요. 또 요 다른 길로 빠질 뻔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환율도 중요하지만 유로화가 달러 대비 환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대1의 수준까지 가는 이유는 아직 원유 결제는 국제적으로 달러로 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위험하면 안전자산인 달러로 회귀하는 자본들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데 모 대권 후보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되면 된다고 망언을 했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한 나라나 개인들은 처절하게 당합니다. 알게 모르게 말이죠. 그렇다고 달러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도 종교처럼 믿으면 안 되겠지만요. 일단 이렇게 유로화가 달러 대비 너무 떨어지게 되면 유로존 자체가 붕괴의 수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유로존의 붕괴, 그 다음은 러시아의 소련 제국의 영광을 다시 찾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러시아에서 이제는 죄수들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에너지 송유관도 노드스트림 잠그면 유로존이 붕괴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어쨌든 러우 전쟁이 장기간으로 간다면 전 세계에 막대한 충격이 올 것입니다. 올해 겨울은 빨리 오지 않아야 할 텐데요. 모든 투자 상품은 3가지로 귀결됩니다. 금리, 환율, 펀더멘탈, 일명 가치입니다. 이 3가지 굴레에서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오늘도 좋은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계획은 가지고 있다. 링 위에 올라 처맞기 전까지는 전 헤비급 복싱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